자, 그럼 이번에는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운 선형 회귀 분석을 이해하셨다면 다중회귀 분석은 좀 더 쉽습니다. 그냥 x가 좀 더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의 정의. 지난번에 우리 옛날에 통계 분석 방법 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 게임 몰입, 온라인 게임을 얼마나 사람들이 몰입하느냐, 즐거움을 느끼냐 이런 건데요.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여러 개로 놓고 봤습니다. 그래서 도구, 그 다음에 보상, 정보, 디자인, 공동체 해서 총 5개의 원인 변수들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원래 더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독립 변수들이고요. x의 변수들이 x1부터 x5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몰입이 y 변수입니다. 얼마나 깊게 몰입을 하느냐. 그래서 깊게 몰입을 하는 온라인 게임을 즐겁게 하는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5개의 요인들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지를 골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예측 모형이 아니고요. 설명을 위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설명에 관련돼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귀무가설 중요하다 그랬죠. 귀무가설 보시는 것처럼 아노바 분석하고 똑같습니다. 아노바 분석에서도 모든 그룹이 차이가 없다가 기본 귀무가설이었죠. 여기서 보면 귀무가설은 독립 변수들 모두가 다 제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독립 변수들이 다 영향력이 없는 변수다. 그러니까 회귀 직선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놓고 본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베타 1부터 베타 5까지 독립 변수가 5개니까 베타 1부터 베타 5까지가 다 제로다 라고 하는 게 기본 모형이고요. 이게 우리 아노바 아노바 테이블 분산 분석표를 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즉 회귀 직선의 그 적절성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귀무가설이 기각됐어요. 아노바 테이블에 있는 그 F값이 0보다 작다. 그러니까 0.05보다 작다. 그럼 회귀 직선이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요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5개 중에 뭐는 하나는 0이 아닐 거야. 그러면 베타 1인지 베타 2인지를 각각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 리그레이션 분석 조차는 앞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귀 직선의 적합도라든가 개수, 이런 거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뭘 보냐면은 베타 개수 검정해서 볼 때 각각을 다 보고요. 제일 마지막에 다중공통성이라는 걸 하나를 더 봅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다중공통성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리면 다중공통성은 x1, x2, x5까지 총 5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x가 많으면 많을수록 설명력은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모델이 있겠죠. 별 의미가 없는 x1, x2가 있는데 이 2개가 서로 비슷해요. 그럼 하나를 빼도 되겠죠. 하나는 비슷한데 얘가 별 의미가 없을 경우에는 이 둘 사이를 동시에 다 집어넣고 했을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의미가 없는 모델이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수치적으로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둘 중에 다중공통성을 우리가 보고 이 2개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들 x1, x3, x4, x5가 일정하게 다 독립적이면 모형이 의미가 있는데 하나가 밀접하게 2개가 밀접한 관계가 서로 간에 있다 그러면 즉 y에 미치는 영향보다 서로 자기끼리 더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걸 우리가 다중공통성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하나를 빼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수치가 있습니다. VIF라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을 가지고 다중공통성을 검증을 해서 VIF 값이 높으면 둘 중에 하나를 빼면 됩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거예요. 원이 하나일 때는 x축 하나, y축 하나를 보면 되죠. y축 하나, x축 하나를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거에 따른 y축의 변화량을 봅니다. x가 하나고요. 이쪽은 y입니다. 자, x가 2개라는 거는 뭐냐면 x1, x2가 있죠. 그죠? 그 중에 y 값은 이제 변화가 있으니까 축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x3가 있으면 3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 더 그려야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주게 되는데 우리가 3차원 이상을 그리게 되면 우리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축이 여러 개라는 건데 보통 이렇게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지금 이렇게 3차원이 되면 y가 하나 빠지니까 면이 됩니다. 하나는 직선이 되고요. 얘는 뭐 어떻게 되냐면 선형이 두 개가 겹쳐지니까 선 두 개가 계속 묶어져 있어서 이제 면이 되고요. 4차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4차원이 되면 도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은 어렵습니다. 이 잔차라는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간단하게만 보면 이렇게 직선이냐 축이 늘어나면서 x축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 면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게 도형적으로 설명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독립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복잡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그려보면 각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적당한 거를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뒤에 여러 가지 다중 공통성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통해서 이런 걸 골라낼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이제 뒤에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는 모형도 요거 나중에 우리가 SPSS는 안 나오고요. R에서 나옵니다. SPSS는 이런 걸 다 제공을 못 해주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래프 찍어주긴 하지만 좀 복잡하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래프 그리는 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R을 가지고 할 때는 이렇게 그려주지만 SPSS를 이용할 때는 주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보통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챕터 1103 다중회귀 분석 데이터를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들어가시고요. 우리 회귀 분석에서 선형 회귀 분석. 자, 몰입을 종속 변수에다 집어넣고요. 도구부터 공동체 디자인까지를 독립 변수에다 넣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통계치를 볼게요. 통계치에서 기술 통계 분석.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공성성 진단을 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성성, 다중 공성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여러 개의 변수들 중에서 이 변수들이 독립적인지를 보는 거라 그랬죠. 다중 공성성 진단 체크를 해주시고요. 더빈 왓슨 값, 그 다음에 케이스별 진단 값에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계속 누르고요. 도표 들어가서요. 우리 Z 프레드는 이제 X 값으로 놓고요. 잔차 쪽은 Y 쪽으로 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정규 확률 도표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 들어가서 표준화된 잔차 요거 누르시고요. 표준화된 잔차를 넣어서 계속 체크해 주시고 옵션 들어가서요. 네.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여기서 더 보셔야 될 거는 방법에서 엔터하고 단계적 제거 요 방법입니다.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선택 방법이 있는데요. 변수 선택은 변수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선택하게 됩니다. 자, 엔터 방법은 뭐냐면 한꺼번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독립 변수를 한꺼번에 투입해서 그 투입한 변수들 간에 관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주는 거고요. 포워드 방법은 뭐냐면 변수가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하나씩 변수를 집어넣어서요. 가장 중요한 변수부터 하나씩 하는 겁니다. 그때 F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보게 되고요. 포워드 방법은 다 집어넣고 오히려 의미가 없는 변수들을 하나씩 제거해 주는 방법을 쓰는 게 후진 방법, 백워드 방법이고요. 스텝와이즈는 전진과 후진 방법을 해가면서 전진했다 후진했다 하면서 추가 제거를 반복해서 해주는 방법을 씁니다. 보통 우리가 예측 모델을 만들 때는 전진 후진 단계 선택을 이용을 해서 필요 없는 변수들을 제거해 주면서 중요한 변수들만 골라내서요. 의미 있는 모형을 만들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엔터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이렇게 가설 검정을 할 때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도 같이 보면서 볼 때 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엔터 방식을 많이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진 후진법은 우리가 예측 모델일 때 많이 씁니다. 즉 설명 모델일 때는 입력 방법을
그 다음에 예측 모델일 때는 전진, 후진 이런 방법을 주로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엔터 방법으로 우리 계속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 볼게요. 엔터 방법으로 가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값이 나와 있는데요. 더빈 왓슨 값은 2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서 잔차의 독립성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차트 들어가서 정규 QQ 도포 산점도 봤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그죠? 등분산성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모든 변수를 다 투입한 우리 예측 잔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5개 변수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를 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값하고 5개 변수에서 구한 예측 값하고의 차이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다 집어넣었을 때 그 산점도를 우리가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잔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석 들어가서요. 기술 통계, 그 다음에 탐색 들어가서요. 여기서 스탠다이스 레지듀얼 해주시고요. 도표에서요. 이제 검정 정규성 도포 체크해주고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규성 검토에 보면 잔차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0.079, 0.05보다 크죠? 따라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전체적으로 가정이 다 만족하네요. 그죠? 정규성 검정 만족했고요. 등분산성도 만족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회계 분석에서 다중공선성, 죄송합니다. 여기 더빈 왓슨도 문제가 없게 나왔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고 결과를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모형의 설명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한 회계 직선이 우리가 몰입을 얼마만큼 설명하느냐. 이 5개의 변수를 다 포함을 했을 때 0.361, 즉 36% 정도의 변화량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 분석, 분산 분석에 있는 회계 직선의 값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타 1, 2, 3, 4, 5, 총 5개의 베타들이 전부 다 0이냐라는 가정을 검증해 봤더니 우리가 규모가설이 기각됐네요. 즉, 5개 변수들은 다 0이 아니고 어느 거 하나는 우리가 0이 아닌 값이 있을 거다. 이제 그걸 찾아보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회계 분석의 회계 분석 값은 0이기 때문에 회계 직선은 의미가 있다. 자, 회계 계수를 보겠습니다. 회계 계수에서 우리가 공선성 보니까 VIF 값이 큰 문제 없네요. 그죠? 예, 이거 10 이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중공선성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구 보상 쭉 보시니까 우리 여기서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죠? 설명력이니까 어느 변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비표준화된 개수가 아니고요. 표준화된 개수로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베타 개수가 높은 거, 그 전에 유의 수준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그죠? 도구는 몰입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귀무가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귀무가설을 보면 도구는 몰입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됐네요. 그죠? 0.001이니까 0.05보다 작죠? 따라서 도구는 몰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보상도 관계가 있습니다. 다 관계가 있네요. 그죠? 0.05보다 모두 다 작으니까 귀무가설이 다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다 0이 아니다. 그럼 0이 아니면은 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때 표준화된 개수 베타 값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구는 몰입하고 관계가 0.209만큼, 그 다음에 보상은 0.204만큼 해서 쭉 볼게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값이 높은 값이 뭘까요? 보니까 디자인이네요. 디자인이 0.354로 가장 높네요. 따라서 우리가 본 이 5가지 변수들 중에서 디자인이 몰입의 가장 중요한 변수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고요. 세 번째가 정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마케팅 부서나 이런 쪽에서 얘기할 때 디자인 쪽을 많이 신경 써서 우리가 해주세요 라고 해주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결과 보고서 쓰는 방법을 PPT를 가지고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보고서를 써보겠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말을 써주면 되고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회귀 모델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들, 즉 여기 보시면 p-밸류 값이 유의 수준이 0.05보다 작은 것들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우리 분석한 모델에서는 전부 다 유의하죠. 그래서 도구 이렇게 해서 모두 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회귀식에 대한 유의성,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어떤 변수들이 유의한지를 적어주고요. 세 번째는 그 중에서 가장 큰 변수가 뭔지를 적어줍니다. 그죠? 이런 순서로 합니다. 첫 번째 회귀직선에 의미 있다. 두 번째는 각각의 변수들 중에서 의미 있는 변수를 두 번째 적어주시고 세 번째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뭔지를 써주는 이런 순서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